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리액트라는 걸 배울 거예요. 리액트와 함께 Next.js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만들 거고, 그 대상은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테일윈드 CSS를 통해서 만들었던 이력서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컴포넌트화를 하는지, 리액트가 어떻게 도움을 다루는지를 좀 배우게 될 것 같아요. 테일윈드 CSS 이전 강의는 꼭 들으셔야 하고, 만약에 노드.js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시면은 재생 목록에 가셔서 여기 WSL2 여기 이 부분은 사실 윈도우용이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뒤에 볼타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볼타를 통해서 노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뭐 꼭 볼타가 아니어도 노드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그것만 충분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리액트를 올리는데 충분할 것 같고, 이전 코드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복사를 하셔가지고 git 클론, 제가 git 강의는 따로 안 올렸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아마 또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다가 이전 강의에서 아마 테일윈드랑 이런 거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하는 거니까 오늘은 Next.js부터 올릴게요. Next, 그리고 리액트 돔, 이렇게 3개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인스톨을 해주시면 돼요. Next.js는 되게 많이 사용되는 리액트 프레임워크예요. 뭐 좀 어려운 설명을 회피하고서라도 아마 제 생각에 리액트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에서는 넥스트를 사용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되게 잘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이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요. 이제 넥스트랑 리액트를 설치했으니까 코드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폴더를 먼저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src에 pages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파일을 index.js라는 거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const,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이제 파일만 그렇게 의미를 가지진 않는데 page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대문자로 써주시고 props, 그리고 에러 펑션을 통해서 div, 그리고 hello world, 그리고 export 디폴트로 페이지를 내보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강의도 한번 진행을 했었죠. 네, 자바스크립트는 여기 이 생성 목록을 봐주시면은 기본적인 강의를 다 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npx next라고 쳐주시면은 뭐가 스타트 됐다고 나와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next .next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제가 웹서버를 하나 띄워볼게요. 로컬호스트 3000 여기 써있죠. 로컬호스트 3000이라고. 이제 헬로 월드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헬로 월드 넥스트로, 이제 이게 리액트의 방식이거든요. 함수에서 이런 HTML 태그를 리턴하는 방식을 JSX라고 하는데, Next.js에서는 이런 거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벌써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고, 여기 이 레주메 파일 우리가 만든 거 있잖아요. 이 만든 거에서 이 바디 안에 있는 부분을 모두 복사하셔가지고 이 부분 지우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좁으니까 여기 치울게요.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뭘 잘못했다고 에러가 나는데, 여기 보면 181라인
181라인으로 가시면은 태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다시 리로딩을 해볼게요. 계속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HTML 구조가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일윈드 CSS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링크 요걸 달아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요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다냐면은 import 그리고 from next head,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문자로 head, 그리고 이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헤드를 하나 선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복사한 이 링크 태그를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네, 이제 잘 나오죠. 제가 이제 임포트를 잘못했는데 이 모듈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이 익스포트라는 방식이 이렇게 익스포트 콘스트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이제 네임드 익스포트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 디폴트를 해서 또 익스포트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임포트하는 형식이 달라지는데, 이 라이브러리에서 파일을 어떻게 익스포트 하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문서를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만약에 네임드 익스포트가 아니라 디폴트 익스포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괄호 없이 열어주실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소문자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서에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따라서 해주는 거고, 다시 대문자로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를 이제 복구를 해냈죠. 그럼 이제 리액트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다시 폴더 구조를 만들고 보면은 이 SIC 밑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즈가 아니라 컴포넌트. 페이지가 복수니까 이것도 이름을 복수로 바꿀게요. rename component. 그리고 나서 파일을 하나 또 만들어요. 파일을 뭘 만들 거냐면 파일을 레주메 컴포넌트는 대문자, 그러니까 파스칼 케이스를 쓰거든요. 그리고 JS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JSX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리액트를 쓰겠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이니까 JSX로 확장자를 다 바꿔주시고, 그러면 똑같이 동작을 하거든요. 둘 다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resume.js로 가서 JSX로 가서 export const, 이번에는 resume 그리고 똑같이 props 괄호 열고 닫고, 좀 좁으니까 닫아줄게요. return 이렇게 해주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옮겨 올게요. 하나를 더 잡았어야 했네요. 일로 옮겨주고, 일로 옮겨주면 내용이 사라졌죠. 여기서는 사라진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익스포트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resume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태그를 이렇게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 자동 임포트가 안 되는데, 이거 임포트로 이번에는 저희가 네임드 익스포트를 했으니까 resume from 컴포넌트에 resume, 이렇게. 이 점점이라는 거는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이전 폴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 폴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지 밑에 있으니까 현재 폴더는 페이지고, 점점으로 하게 되면 SIC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SIC에서 다시 컴포넌트로 내려가서 그 안에 있는 레주메를 불러오라는 뜻이에요.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에는
레주메가 있다는 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이 페이지에는 레주메가 있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럼 몇 개가 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세분화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몇 개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파일을 포토JS 만들고, 그리고 아이고, 이거 단축키를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눌러서 할게요. 인포 패널이라고 할까요? 인포 패널, 인포 섹션, 뭐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인포 섹션, 그리고 스킬 섹션, 스킬 섹션, 그리고 프로필 섹션. 그리고 나서는 employment history 띄어쓰기에는 안 써요. JSX, 그리고 education section.jsx, 여기다가 섹션이 빠졌네요. 섹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처음이니까 좀 여러 번 작업하는 형태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포토부터. 포토에도 똑같이 만들어져요. 익스포트 콘스트 포토, 그리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포토를 빼야겠죠. 이 부분이 포토죠. 이미지를 쓰는 부분. 그래서 일로 포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고, 여기서 뺐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포토가 사라지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인포 패널이죠. 인포 패널. 또 제가 이걸 못 맞춘 것 같네요. 여기서 시작하니까 쟤는 잘 안 보이는데 처음부터 또 DIV가 잘못되어 있었나? 좀 그런 것 같네요. 이것까지를 빼서 좀 처음 만들 때부터 좀 잘못된 게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지우고 인포 섹션에다가 익스포트 콘스트 인포 섹션, 이런 식으로 하고 div를 이렇게 넣어줘요. 지금 괄호가 안 맞는 이슈라서 괄호를 맞춰볼게요. 그리고 포매팅을 포맷 Alt Shift F. 네,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됐죠. 지금 포매팅이 잘 안 되는데, 인포 섹션을 이렇게 빼주고 여기서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인포 섹션을 했으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킬스 똑같이 익스포트 콘스트 스킬스 섹션. 이게 파일명이랑 일치시켜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달라도 안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이래야지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킬스가 PY8부터 네, 한 요정도까지일 것 같아요. 붙여 넣어주시고, 포매팅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 하나가 남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던 것 같아요.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포토 인포 섹션 스킬스 섹션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일단 자리만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서도 py8 이 부분을 떼올게요. 이 부분을 떼서 여기다가는 프로필 섹션이죠. 프로필 섹션 넣어주시고, 프로필 섹션에서 또 익스포트 콘스트 프로필 섹션, 예, 이쪽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가 된 애들을 이렇게 닫아주시고, 벌써 프로필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프로필 섹션이 아니라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임 섹션으로 할게요. 네임 섹션 .jxx. 그리고 프로필 섹션에서 제가 만들었던 거를 네임 섹션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프로필 섹션은 또 새로 만들어 주시고, 네임 섹션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지워주시고, 다시 커맨드 누르고 이렇게 가면 타고 갈 수 있거든요. 여기 레주메 섹션에서 제가 네임 섹션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잘라가지고 프로필, 여기까지가 프로필 섹션이죠. 프로필 섹션이라고 이름을 남겨주시고, 프로필 섹션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프로필 섹션도 빠졌고, 그쵸? 이제 임플로이먼트 히스토리, 여기서부터 맞는 태그까지, 여기까지인가 본데 요거를 잘라서 프로필 섹션 했고, 임플로이먼트 히스토리 섹션 여기죠. 익스포트 콘스트 임플로이먼트 히스토리 섹션 리턴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아마 이게 div가 하나 안 맞는 것 같아요. div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이제 몇 개 안 맞는 게 있는 이유는 처음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오류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파일이 너무 복잡하니까, 몇백 라인이 되는 파일이다 보니까 이제 인덴트를 맞출 수가 없어서 오류가 있었던 거고, 다시 레주메를 타고 가면, 그러면은 이 오류를 잡기가 힘들어서 오류를 잡기 힘드니까 그냥 쭉쭉 빼볼게요. 에듀케이션 섹션을 빼야 하나? 이게 정확히 제가 무슨 섹션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화면이 안 나와서, 이 div을 일단 다 지워볼게요. 이걸 다 복사하고, 임플로이먼트 히스토리 아래에 뭐가 있었지? 에듀케이션일 것 같아요. 이거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에듀케이션인데, 그러면은 임플로이먼트 히스토리 섹션이 좀 더 길었나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볼게요. 그러면 또 div가 안 맞는데 이걸 지워볼까요? 네, 이거 작성하시면서 좀 이런 인덴트는 맞춰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코드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괄호는 태그는 다 맞아야 하거든요. 열린 게 있으면 닫힌 게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맞춰주시고, 다시 레주메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임플로이먼트 히스토리 섹션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 이 부분을 빼야겠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섹션이죠. 에듀케이션.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익스포트 콘스트 에듀케이션 섹션.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네, 그럼 요렇게 얘가 에듀케이션 섹션이었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만든 걸 다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 그러면은 임포트 태그들을 다 해야겠죠. 임포트 프롬,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포토 임포트를 하고, 포토는 포토로 하고 익스포트를 했었죠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도 포토를 태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하나하나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게 리액트의 컴포넌트라고요. 이렇게 컴포넌트는 이렇게 파스칼 케이스 첫 글자가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게 컨벤션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 컴포넌트를 저희가 불러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걸 다 똑같이 해볼게요. 다 파일명하고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에러가 나겠죠.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info section, 자동 완성은 지원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이 뜨면은 키보드로 굳이 치지 마시고 완성이 뜨는 거를 선택해서 엔터 쳐주시면 돼요. 이게 오타가 오히려 안 나니까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ducation 하고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익스포트 하고 있는 게 다르니까. 그럼 이제 저장하면 어떻게 되냐, 네임 섹션이 에러가 났네요. 네임 섹션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임 섹션. 그랬더니 제가 파일명을 다르게 써놨어요. 그죠? 아까 처음에 에러 났던 것 같아요. 네임 섹션으로 이름 바꿀게요. 그러니까 익스포트한 이름이랑 임포트한 이름이 같아야 하는데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는 이게 네임드 익스포트니까 그 에러였고, 이 창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이 웹을 좀 더 크게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게 그대로 열렸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원본 레주메 파일인데 파일이 엄청 길어요. 225라인이나 되고 오류도 있었고, 근데 웹에서는 좀 태그가 안 닫힌 것도 허용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리액트는 좀 더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에러를 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에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li 태그 같은 게 여기서 태그가 닫혔는데 태그 하나 더 닫혔는데 그대로 이제 표현되는 그런 점이 있었죠. 리액트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니까 이런 오류가 났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처음에 인덱스부터 따라가면 여기는 레주메가 있고, 레주메에는 포토 그리고 인포 섹션, 스킬 섹션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한눈에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거를 좀 디클레러티브 하다고 해요. 눈에 이제 바로 보이고 그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인포 섹션이라는 게 이만큼의 데이터를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액트를 써서 컴포넌트화를 하면은 이렇게 한눈에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어디 있냐의 차이인 거죠.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확장을 할 때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포토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좋은 코드들은 재사용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코드의 중복을 되게 싫어해요, 개발자들은. 리액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이냐, 지금 포토에 가보시면은 py8 이거 패딩 y, 그러니까 패딩 버티컬이죠. 버티컬 패딩이 이제 8씩 들어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포 섹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킬 섹션에도 이런 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모든 지금 제가 패널이라고 이름 붙인 애들은 얘는 포토는 패널은 섹션은 아니지만 섹션이라고 이름 붙인 애들은 이런 식으로 버티컬 패딩이 80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한번 줄여볼게요. 다시 컴포넌트로 가서 파일을 만들고 이거는 section.jxx 이제 다른 형식의 컴포넌트를 보시게 될 텐데 section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return div 똑같은데 저희가 이제 props라는 거를 아무 의미 없이 여기다가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상위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루트예요. props라는 게. 그래서 props라고 하고 이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달되는 게 이런 children이에요. props.children을 사용할 수가 있고 JSX 안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이제 이 코드가 다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자가 JSX인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물결 괄호를 열어줘야 돼요. 물결 괄호를 열어주고 props.children 이렇게 써주시면은 인포 섹션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임포트를 하고 섹션 from 섹션 항상 이렇게 상대경으로 써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컴포넌트 폴더에 있으니까 점이 하나인 거예요. 현재 폴더. 그리고 인포트 구문 뒤에는 한 줄 띄워주시고 이 div를 섹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섹션 닫아주시고 자동으로 생겼던 이거 뒤에는 필요 없으니까 없어지겠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은 보셨나요? 지금 여기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 패딩이 없어졌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인포 말고 이번에는 인포 아래는 스킬스로 가셔서 당연히 이제 버티컬 패딩 이거 팔이 지워졌으니까 줄겠죠. 섹션 아래 것도 섹션 그리고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보셔야 돼요. 저장을 하면은 이게 위로 붙었죠. 버티컬 패딩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고 이제 이거를 모든 섹션에 다 붙여줄게요. 여기도 섹션 그리고 임포트가 안 했다고 이제 에러가 나는데 임포트 해줘야겠죠. 섹션 에러가 났네요. 이게 에러가 왜 나는지 제가 잘 눈치를 못 챘는데 클로징 태그가 없대요. 클로징 태그가 여기 있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섹션 태그가 안 맞았어요. 그죠? 이벤트가 잘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된 거고 네임 섹션도 끝났고 프로필 섹션 여기도 했고 여기다가도 위에 섹션 붙여주고 이걸 섹션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아래 것도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위에 걸 복사하고 붙여주시고 여기도 섹션
섹션. 우리가 이제 완성되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꽤 노가다가 됐죠. 그럼 우리가 한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섹션이라는 거를 재활용하고 있는 건 아시겠죠? 섹션. 이제 이거를 되게 많이 호출하고 있는데, 여기를 클래스 네임을, 리액트에서는 또 클래스가 아니라 클래스 네임이라는 걸 써요. 지금 우리가 복사해온 게 다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잘 되고 있었네요. 커맨드 시프트 R, 커맨드 R. 제가 전체 리플레이스 할 줄을 몰라서 리플레이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서 클래스는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 폴더가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서 이 범위를 줄일 수가 있나? 여기다가 replace 파일, 네, 요거를 설명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건 글로 패턴이라고 해요. 이게 어쨌든 간에 별별 슬러시 별.jsx로 해가지고 모든 JSX 안에 있는 파일만 수정을 하겠다. 클래스는 이거를 클래스 네임은 이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전체로 수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클래스라고 쓰고 있던 거는 클래스 네임으로 바뀌었죠. 리액트 컨벤션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클래스가 맞는데 리액트에서 JSX로 사용을 할 때는 클래스 네임을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py8이었죠. 8을 주고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가 바뀔 거예요. 보셨나요? 다시 1, 그럼 줄어들고 8 늘어나고. 이게 재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좋은 점은 이렇게 한 번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수정했는데 여기는 빼먹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화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사용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섹션이라는 걸 사용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제가 이제 컨벤션을 뒤에 섹션을 붙인 거였고, 섹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자식 태그들이 들어있잖아요. 이 자식 태그를 참조하는 게 이 플러스.children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면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요것들을 복사해서 그대로 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리액트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좀 더 이제 프롭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또 파일을 만들 건데, section title.jsx 이런 파일을 만들고, export const section title props. 섹션 타이틀은 뭘 구조할 거냐면은 이 제목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여기 노란색이잖아요. 이것도 다 공통속성이니까 이런 공통속성들은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인포라는 게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런 걸 하드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속성인 거예요. 인포라는 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props.children을 받아야겠죠. props.children을 받고 인포 섹션에서 얘를 섹션 타이틀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리고 섹션 타이틀
그 섹션 타이틀에 인포가 이게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저희가 섹션 타이틀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달러랑 뒤에 달러를 한번 붙여볼게요. 보이시나요? 예, 지금 이걸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화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나머지를 다 하는 건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하지 않을게요. 근데 프랍스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방식이 좋은 방식이에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뭐든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info2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방식이 좋은 방식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좀 더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컬러를 전달하고 싶다. 근데 컬러가 레드야. 내가 쓰고 싶은 타이틀 색상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이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다 붙일게요. 그리고 이 클래스 네임 이 속성에다가도 자바스크립트를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결 괄호를 또 마찬가지로 열어주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주면은 클래스 네임을 그대로 참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속성에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똑같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 템플릿 스트링 이거 배우셨죠? 이거를 사용을 해볼 건데, 포스트 컬러라는 걸 한번 받아볼게요. 플러스.점 컬러로 전달을 받을 거고, 그리고 컬러가 없을 경우에는 전달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옐로우를 써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을 컬러로 치환해 볼게요. 템플릿 스트링 안에서는 이렇게 달러 물결 괄호로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참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은 색상이 변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레드인데 이게 뒤가 이제 300이다 보니까 좀 옅은 색깔이 됐죠. 한번 900을 줘볼게요. 좀 더 진한 거. 600 정도만 선명한 빨간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속성을 또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이걸 기본값이었던 300으로 돌려주면은 여전히 노란색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왜냐면은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자바스크립트니까 오늘은 스킵을 할게요.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이걸 쓰라, 이런 뜻이었죠.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런 문법이 나와서 이런 걸 많이 써요. 이 물음표 두 개는 얘가 이제 undefined일 때 얘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컬러 블루 이렇게 주게 되면은 블루가 들어가죠. 근데 얘가 만약에 없으면은 얘가 이제 undefined로 될 테니까, undefined 경우에는 얘를 써라. 그래서 이게 물음표 두 개. 요런 문법, 제가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바스크립트 최신 문법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써주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안 줄 수가 있잖아요. B스트링인 거죠. 안 준 게 아니라 B스트링을 주게 되면은 얘는 undefined가 아니라 B스트링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undefined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옐로우가 할당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할당이 돼요. undefined가 아니라 B스트링이 할당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B스트링이 되는 건데, B스트링이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테일윈드 CSS에 정의되지 않은 클래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속성이 없는 클래스면 그냥 제가 뭐 이런 거죠. 그냥 이런 식의 무의미한 텍스트를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값인 검은색이 지금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아까 이거였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색깔이 옐로우가 들어갔죠. 옐로우인데 지금 다시 300 옐로우가 들어갔죠. 이 경우에는 이건데 빈 스트링은 폴스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자바스크립트 200번 끝내기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리액트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건 다 설명을 드렸고요. 리액트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클레러티브하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섹션이나 이런 섹션 타이틀처럼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더 만들어서 조립하는 형태로 작성을 한다. 그리고 속성 주입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서 속성이 전달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볼 수가 있다. 결국에는 이 HTML을 몇 개 바꾸면서 우리가 크게는 이런 것들을 계속 재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단위를 만드는 거죠. 일정 단위를 뭐 섹션이라고 하겠다. 일정 단위를 섹션 타이틀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속성만 바꾸는 거를 이런 형식으로 주입을 해서 우리가 제어를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통화될 게 되게 많죠. 사실은 여기 이 안에 있는 것도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얘도 하나의 형식이 얘의 형식이랑 얘의 형식이 비슷하잖아요. 하나는 굵은 글씨체에 또 하나는 또 회색의 내용이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도 그러면은 뭐 인풋 섹션 안에 또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을 하면은 나중에 여기 볼드를 빼고 싶어, 굵은 글씨체를 빼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세 개가 동시에 빠지겠죠. 그런 식으로 관리 포인트를 줄여 나가는 게 이제 리액트의 관점인 거죠. 철학인 거고. 예, 오늘은 리액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또 제가 브랜치를 따서 깃허브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전달 드리려고 했던 거는 다 전달을 드린 것 같고, 간단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리팩토링이라고 하고, 우리가 맨 처음에 있었던 HTML을 가지고 리액트로 이제 변환을 한 거죠. 사실은 되게 엄청 큰 일인데 파일이 하나짜리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이제 계속 분리하는 거죠. 저는 이게 레주메를 볼 때는 이 레주메 파일만 보면은 크게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작게 볼 수 있게끔 구조화를 한다. 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거를 한번 또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